일반 방청객들도 방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일반 방청객들도 미리 신청을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세월호 유족들도 오늘 방청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유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민주당에 이제 배정된 네. 한 40여 명 정도 이제 방청석 표가 있는데 그거를 다 세월호 유족들한테 이제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방청석에는 한 40여 명 정도의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 역사적인 탄핵 표결한 그 장면을 국회 방청석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 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검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저 새누리당 의원이. 그렇습니다. 예. 그 현재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별한 규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형사 소송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형사 소송에 있어서 검사 역할을, 그러니까 공소유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공소유지라든지 이런 탄핵 심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아시다시피 2004년에는 그 당시 그 법사위원장이 김기춘 전 그 청와대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이 소추위원을 맡아서 그 탄핵 소추의 검사역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기각이 됐고, 이번에는 권성동 새누리당 비박계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서 얼마나 꼼꼼하게 네. 이 탄핵 심판에서 이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 부분 이제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 가결된다면 그러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야당 내에서 그 뒤에 단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김 교수님의 전망이었고,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총리 탄핵 문제, 내각 총사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국정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더 혼돈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는 헌법을 위배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황교안 대행체제와 관련돼서 탄핵을 하는 경우 이게 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되느냐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걸 둘러싸고 법리 논쟁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더 혼돈 속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보고보다는 어떻게 하든 간에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쪽의 지혜를 저는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법적으로는 총리도 또 탄핵할 수는 있는 거죠,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총리의 어떤 탄핵 사유가 있다면, 탄핵 사유가 있다면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서,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보다는 요건이 그렇습니다. 낮군요. 예, 가능하긴 합니다만 지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황교안 총리의 어떤 탄핵 사유가 무슨 뭐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는 부분이 명확히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탄핵을 할 텐데, 그냥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으니까 그냥 탄핵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적인 후폭풍을 맞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야당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내각 총사퇴 요구도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각이 총사퇴하게 되면? 아마 내각 총사퇴까지 한다는 거는 더욱더 무책임한 거죠. 지금 그 시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각에서 총사퇴를 할 경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국민들의 여망에도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굳이 내각이 총사퇴하는 거 말고도 어떻게 하면은 이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가져가서 국회가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역량을 검토받는 거예요. 지금 표출된 민심은 박근혜 아웃이지만 숨겨진 민심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탄핵 정국을 특정한 그러한 대선 전략의 차원에서 공약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것은 역풍을 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위험한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의원들이 속속 한 사람 한 사람씩 기표를 마치고 나와서 투표함, 명패함에 하나씩, 그러니까 명패 하나 놓고 투표용지 하나 놓고 이렇게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 투표가 다 끝나면 명패함 먼저 여는 건 그렇습니다. 거죠?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느냐는 걸 하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명패함에 나온 숫자와 투표함의 숫자가 나온 숫자가 일치가 돼야지만이 표결을 진행하는 그런 네. 거죠. 300장이니까 뭐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세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 네. 검표위원도 꽤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검표하고 하는 데는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친박계 중에 일부 의원들은 지금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이날 본회의장에 나왔습니다만 참석하지 않고 그냥 나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최경환 전 원내대표하고 조원진 최고위원, 홍문종 전 사무총장 이런 그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자, 최경환 전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조원진 전 원내수석 부대표, 홍문종 전 사무총장, 친박계 핵심들이죠. 아까 입장은 했습니다마는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본인들은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친박계 의원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지금 투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04년의 일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2004년 3월 12일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 하루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최후 변론 성격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3차 담화 이후에 철저히 침묵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그 침묵하는 뜻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분께서는. 일단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요, 여당 지도부와 만나서 헌재 결과에 따라서 담담하게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벌써 전략은 다 짜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헌재의 판결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법리 논쟁을 벌이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2명이 3월까지는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1월 1명, 3월 1명이죠. 그렇습니다. 9명 중에서 2명이 퇴임하면 7명이고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탄핵이 가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굳이 뭐 본인의 입장 표명도 없이 결국 헌재에 대비하는 거로 전략을 짰기 때문에 별도의 그러한 그 대통령이 2004년도와는 달리 별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네. 이 상황까지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자기가 4월에 퇴진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끝까지 찬성을 막기 위해서 뭐 부결되더라도 4월에 퇴진하겠다라는 것에 유효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인 거예요.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국회에 협의를 거쳐서 해달라고 그랬지 본인이 언제 그러한 물러나겠다는 시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이번 표결에 좋든 싫든 간에 보이지 않게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부국장님께서는 만일의 경우 부결됐을 때 그때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하면서 국회 해산으로 갈 가능성, 또 하나는 탄핵안을 재발의할 가능성, 또 임시국회를 열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국민한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야3당 의원들이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뭐 대국민이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상황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는데 그걸 다시 재발의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이 8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지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민의를 받들지 못하고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야당 의원들도 결국 의원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아마 탄핵의 이 촛불이 횃불로 번져서 국회를 완전히 뭐 아마 완전히 포위하면서 국회를 초토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재발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회는 해산이 되고 다시 4월에 총선을 치르는 아마 그런 국면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지금 어떤 촛불 민심이라든지 뭐 탄핵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을 봤을 때는 그렇게 국회 해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헌법상으로는 우리 헌법에 국회 해산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능 정지라는 표현이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국회가 되는 것이죠. 완전 뇌 상태에 빠진 식물 국회. 그러니까 결국은 정세균 의장이 야당이 제출한 그 사퇴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그냥 국회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로 장기화되고 야당 의원들은 이제 촛불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탄핵을 찬성했었던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의원들은 결국은 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이 고립화되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결국은 이 부결이 됨으로써 몰락했던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해산보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 네네. 야당 의원들이 사퇴해서 다 낸다면 그거를 수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도요, 실은 통민당 국회의원 시절에 네. 의원직 사퇴서를 냈습니다. 네. 낸 거를 이제 당시 김영삼 총재가 설득해서 되돌려준 적도 있고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청동배 의원도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고대 정치적 판단을 할 텐데 이게 부결이 되면은 사퇴를 할 것이고 최소한도 오랜 기간 동안은 냉각기를 갖출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이 대의민주주의가 결국은 국민의 민심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광장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죠. 예. 저희가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국회 정문 바로 안쪽에 있는 국회 잔디밭 앞에 있는 이곳에서는 저 지금 그 집회하는 그 현장의 소리가 굉장히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끼리의 대화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크게 저 소리가 들리고, 바로 그 집회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현재 투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절반 이상은 투표가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정가변 의원이 정가변 의원인가요? 표결에 참석을 했군요. 정가변 전 대표이장이군요. 자리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재가 됐었습니다만, 네. 정가변 의원이 결국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들어오긴 다 들어왔군요. 오늘 의원들이 300명이 아마 참석은 일단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나경원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었던 새누리당 비박계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제안을 했던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새누리당 비박계까지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는 그런 정보가 있다. 야당이. 그러면 그 야당 내에서 이제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자구책을 뭔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탄핵안 표결할 때 찬성을 찍은 것을 인증샷을 남겨놓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어쨌건 교수님,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내년 상반기 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충돌이 이루어질 텐데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는 거죠. 이정현 대표는 그래도 부결되더라도 4월 퇴진할 거라고 만약에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부결됐을 경우 대통령이 담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4월에 예를 들어서 하야를 하고 그 기초로 인해서 6월 달에 결국은 뭐 재선을 치르든 선거를 치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하여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기습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이라든지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전국을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워낙 이제 이 촛불 민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수습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투표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아까 이제 홍문종 의원하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 그랬는데 지금 투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문정 의원과 조원진 의원 두 명 다 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아까 최경환 전 원내대표만 그렇습니다. 안 하고 네. 그냥 나간 모양이군요. 아까 서청원 예. 의원은 앉아 있는 모습이 예, 보였었고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줄을 서 있었으니까 아마 네. 투표를 했거나 투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오늘 아침에 33인이 비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 33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초선 의원이 5명이었었고요. 네. 재선 의원이 7명이고 나머지는 다 3선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선 이상들은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만 초재선 의원들은 전체가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이 46명인데 불구하고 5명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선 의원은 37명인데 7명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선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고민을 많이 했을까. 원래대로는 전자식 무기명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혼자 그 투표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투표를 할 때 아마도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 적사와의 대화도 해야 되고 본인과도 그러니까요. 대화해야 되고 예. 또 지역 주민과도 대화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대화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교차되면서 예. 투표에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한국일보가 자체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43명이 아직 미정이다라고 얘기했었고 한겨레 신문 조사에서도 86명이 아직 미정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어제까지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근데 오늘 많았습니다. 아침부로 해서 네. 찬성으로 확실하게 얘기했던 33인과 네.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반드시 찬성하겠다는 10명 그렇게 합치면은 한 40명 정도는 확보한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72명에서 40명이면 210명 정도까지는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네.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예. 200 가결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명 가결이냐, 네네. 220명 가결이냐, 아니면 네네. 250명 이상 가결. 이게 헌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헌재만의 특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검에도요.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 턱걸이 이게 표결이 턱걸이로 찬성이 되면은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를 보면 한 220석 정도를 나오면 결국은 비박의 승리 그리고 친박의 패배로 규정하는 더 이상 나오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현재 친박 체제가 결국 대통령과 같이 함께 탄핵당했다라고 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는 이번에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야 그래도 새누리당 보수 정당이 앞으로의 활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새누리당 체제로는 사실상 더 이상 정당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사실상 해체해서 새롭게 제3지대에서 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의원들도 꽤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탄핵안에 찬성을 많이 해서 예. 결국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이제 꽤 분출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같은 경우 이제 김무성 의원이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있다가 뭐 어떻게 보면 일부러 노출시키는지 어쩌면 이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탈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친박계가 어쨌든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친박계가 그리고 또 새누리당의 어떤 재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놓고서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도 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2배가 나옵니다. 평소에 나오는 것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친박계 지도부가 홍문정 의원 투표 예 그렇습니다. 한번 나오는군요. 홍문정 의원, 정진석 원내대표, 이정현 대표로 다 지금 대표까지 새누리당 예, 지도부 중진들 표결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제 거의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친박계가 정 그렇게 당을 당을 내놓지 않고 계속 장악을 하고 있다면은 네, 네. 뭐 할 수 없이 이제 나가서 예. 차라리 합리적인 새로운 어떤 제3세력하고 연합을 해서 거기서 뭔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아직 그 유엔 사무총장 하고 있습니다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했을 경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새로운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뭔가 내년 대선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네.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탄핵안 표결에서 생각보다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숨어있는 찬성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샤이 탄핵파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이제 투표는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아까 정세균 의장도 투표를 마친 모습을 보셨고요. 새누리당의 지도부도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런 속도로 하면은 잠시 뒤면 한 5분 이내에 투표가 다 마무리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바로 개표로 들어가고 그러면 4시 반 안에 4시 반 전에 표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욱 장님 말씀 부연 설명을 하면요. 네네. 이 탄핵이 가결되면은 현재 친박 지도 체제는 붕괴되면서 새누리당이 비대위 체제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해체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반기문 전 총장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부결이 되면 이 조건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은 자기 재선을 가장 최우선을 하고 두 번째는 권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샤이 찬성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겁니까? 가결표가? 찬성표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예. 이제 그 국민의당과 그 새누리당 비주류들이 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결사체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이제 빅텐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지대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거기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지금 사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탄핵안이 이 220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결국 새누리당은 그 분당의 길을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정치적 어떤 계산을 한다면은 뭐 적당선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본다면 가장 나을 수 있겠죠. 현재 구도를 그냥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새누리당 내 어떤 합리적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탄핵안 찬성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220표 이상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어떤 비박계라든지 어떤 합리적 친박, 볼수 친박들을 제외한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친박을 오히려 몰아내려고 애쓰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제3지대에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자, 지금- 부분을 오히려 좀 그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친문계 쪽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맡고 있는 만약에 가결되면 헌재로 넘어가게 되면은 국회를 대표해서 소추위원 검사 역할 하게 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모여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숙기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일 가슴을 졸이면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을 비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헌재 결과를 보고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 속에서 제일 초조하게 기다리는 분들은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탄핵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줬는데 여기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뭐 엄청난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나가서 초조하게 지켜봐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는 추미애 대표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요, 추미애 대표도 다 포함해서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얼마만큼 결과가 정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가 아주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간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투표를 거의 다 마쳤다고 합니다. 아까 8명의 간표 의원들, 여야 의원들 중에서 의장이 지명을 했는데요.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표 의원들끼리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투표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 그 본회의장 맨 뒤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입니다. 투표 시작한 지 채 뭐 30분 네, 정도 한 40분 정도. 네, 아까 그 제안 서명 김관영 의원의 제안 서명이 꽤 장시간 있었고 그리고 투표 알겠습니다. 의장이 뭔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국회의장도 다 이런 경우에 투표를 찬성합니다. 다 하나요? 표결할 수 있습니다. 예, 네네. 표결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 표 차이로 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안 할 수도 그렇습니다. 없었을 테고요. 자, 이제 투표함과 명패함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명패함을 아마 개봉을 할 것 같습니다. 함을 여네요. 예. 자, 드디어 뚜껑이 열립니다. 이 뚜껑은 단지 명패함의 뚜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함입니다. 먼저 명패함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투표용지가 담겨 있는 투표함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투표를 한 의원들 이름을 다 확인을 해보고 투표용지 수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표결이 종료됐고 이제 명패함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 간표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8명이 저걸 다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자신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어떠한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초미의 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내가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네.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쪽에 매진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마도 이 300명, 국회의원 300명을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뽑습니다마는 이 300명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인지를 네. 아마 어느 쪽 뭐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 반대하는 국민들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죄송합니다. 이 제가 생중계하는 화면 중에 잠깐 잘못 화면 예. 지금 이름 하네요. 세고 있군요. 네. 바로. 투표를 23분에 시작해서 54분에 마쳤으니까 아. 약 한 31분 동안 빨리 끝났네요. 투표를 했고요. 지금 네. 이제 명패 확인과 간표 작업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그 하단의 자막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여당 지도부도 모두 투표 참여했고 이정인 대표 물론 했고 정진석 원내대표, 서청원 의원, 아까 홍문정 의원 모두 참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당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상태입니다만은 정세균 국회의장도 탄핵 표결에 참여해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헌정 사상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이어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정확히 말씀드리면 탄핵 소추라는 것은 소가 재판소니까요. 재판을 하게 해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그 안입니다. 국회가 재판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즉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탄핵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180일 안에 할 수 있게 돼 있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63일 동안은 고건 권한대행 체제였습니다. 고건 체제 63일을 황교안 총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죠. 본인이 권한대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때는 제일 먼저 국방안보부터 고건 대행이 챙겼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전군의 경계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그 대통령이 어쨌든 고리된 상황에서도 네. 직무정지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그 국무를 챙겨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도 이제 일단 황교안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교안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당장 야당에서 황교안 총리를 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전국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야당의 어떤 기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황교안 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명패 확인하고 있고요. 현장 취재 기자들 전원을 보면은 서청원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에 나갔다고 합니다. 나가면서 기자들이 결과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알 수 있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문종 의원 역시 투표 마치고 나갔고 결과를 보지 않느냐라고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사무실 가서 보겠다. 전망은 모르겠다. 가결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부 299명이 이제 투표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최경환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본회의에 들어왔다가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99명,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이제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1명을 빼고는 모두 오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1명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출석은 아까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고 나가서 최종적으로 투표 참여 의원이 299명. 지금 아마 명패가 299개가 되면은 맞는 것이고 곧바로 이제 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 기계로 개표를 하는 모양인데요. 자, 찬반을 아마 분류한 다음에 저기에 넣고 숫자를 세게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시계 방식으로 했었으면 저거 한 5분 내에 끝났을 텐데요. 이게 우리가 선거 때 쓰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일일이 다 이렇게 본인들이 썼기 때문에 갑으로 분류한 다음에 어느 정도냐에 대한 거는 다시 저렇게 재검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마도 끝났네요, 거의. 명패가 맞은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투표용지를 열고 투표용지함을 열고 투표용지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어떨 때는 저 생중계하다가 저게 조금씩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쪽이 용지가 더 많은지. 근데 지금은 완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카메라에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김무성 의원이 메모가 자꾸 취재진들한테 포착이 되는데 오늘도 또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은 정말 안 되는데 싶으면은 한번 그러고 나면 조심을 할 텐데 계속 되는 거 보니까 뭐 꼭 조심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무성 의원도 상당히 이제 노회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메모라든지 하여튼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 또 특히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 문자 같은 거를 이제 사실상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카메라 기자나 이 사진 기자들이 찍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메모지를 보면 친박 지도부에 대한 사퇴를 축출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탈당한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메모지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일단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고 그 뒤에 이제 일단 비박계 입장에서는 친박계를 일단 최소한 출당 내지는 어쨌든 축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정 안 될 경우에는 플랜 B로서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아마 그런 안을 이제 가지고 오늘 이제 몇몇 의원들과 아마 협의를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그 관련해서 여당 내 비박계 중에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교집합이 이루어지는데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이제 비박계가 상당 부분 교집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결과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장이 지금 결과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투표 수도 299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달된 것은 숫자가 맞다. 맞다. 명패 수와 투표 수가 맞다라는 것이 확인됐고 지금 그 숫자를 세는 것 같고요. 이제 아마 투표 결과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변 사강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중대한 변수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폭력과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기 때문에 경제 뭐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촉각을 곤들 세우면서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에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지금 의장이 지명한 8명의 감표위원들, 여야 의원들이 지금 표를 개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빠르면 4시 반 정도이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빨리 아마 몇 분 안에 표결 결과 발표돼. 네, 바로 발표가 나오네요. 네. 아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박계 지도자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금 뭐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요. 뭐 청와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야당 지도자들 뭐 뿐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아마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 역사적 그 현장을 국회의사당 현장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들도 지금 방송하다가 이렇게 깊은 한숨을 이렇게 중간중간 내쉬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모두 다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국회의원들 더군다나 이 300명, 전 국민을 대표한 300명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무거운 마음 그리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7년도 민주화 이후 내년이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전해에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대의민주주의 장에서는 표출될지 이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희 우상호 원내대표죠. 맨 뒷자리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뭐 아주 해석해 보이는 표정인데요. 지금 굉장히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표, 표를 감시한다라는 뜻입니다. 감표위원들, 지정된 감표위원들이 지금 감표를 하고 있고 개표가 다 끝났어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죠. 감표를 하는 거니까. 저분들은 표정을 봐야 되는데 표정이 읽히지를 않네요. 아까 그 8명 명단 부를 때 보니까 새누리당은 그 바둑기사 출신 조훈현 의원도 들어 있었고요.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이 있었고 8명 대부분 초선인 것 같았습니다. 이 8명의 의원들이 지금 아마 이미 어느 쪽인지 결과는 대략 알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의장에게 결과가 전달되고 그리고 의장 빼고는 나머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속도로 알게 되는 거죠. 의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속도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투표 끝나고 나간 아까 말씀드린 최경환 의원 투표하지 않았고 서청원, 홍문종 의원 등은 투표 끝내고 나갔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의원은 자리를 지키면서 투표 결과 오늘 역사 현장을 감표위원들 중에 일부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거로 봐서는 그 모습이 나왔나요?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을 좀 점쳐볼 만한데요. 야당 의원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군요. 돌아서서 그래요? 방청 이쪽 그 의원들 앉아 있는 쪽을 해서 끄덕거렸다. 야당 의원들이 이제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합니다. 지금 이 표정만으로는 읽기가 좀 어려운데 이 앞에 화면에 아마 야당 의원 2명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뒤쪽을 보면서 지었다라는 현장에서 아마 본 목격한 기자들이 그런 그 전원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몇 표냐? 가결, 부결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몇 표냐, 몇 표로 가결 또는 부결됐냐도 아주 앞으로의 전국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대한민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표정으로 봐서는 참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네요. 예. 네. 네. 저 지금, 누구죠? 예, 야당 의원인 것 같은데. 야당 의원인가요? 예. 예,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서 손을 들었는데요. 예, 손을 들고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가결 소식을 알린 것이 알린 거죠. 전재수 사인을 의원 보낸 같아 거죠. 보이는데요. 네. 예. 누구요? 전재수 의원 같아 보이는데요. 전재수 예, 의원. 예. 네. 더불어민주당. 고개를 까딱거리고 또 있는 고개를 의원들이 끄덕거리는 많네요. 거. 박지원 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이제 주먹을 불끈 쥐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본 그 모습으로는 아마도 가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위쪽, 그러니까 의석에 다 맞췄군요. 다 끝났네요. 220표가 훨씬 넘는 게 아니냐는 220표가 넘는다. 훨씬 넘는 네. 밖에 계신 하네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분이네요.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가결됩니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234명이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세균 회의는 국회의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탄핵 가결이 선언되는 순간 과거 2004년과는 달리 큰 고성이나 환호성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의 말대로
무겁고 참담하다라는 그 표현대로 의원들의 표정도 대체로 무거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모습, 그리고 국회 앞 집회 현장, 저희가 여기서 그 현장의 소리가 여기서 지금 들립니다마는 탄핵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큰 환성이 집회 현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국정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었던 국회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아까 두 분이 전망하신 것과 비슷한 정도의 숫자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지금 62표가 새누리당에서 나왔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샤이 찬성표가 있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전적으로 보여주고요. 결국은 위대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대한민국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아까 저희가 그 예상 시나리오들을 미리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234표가 나왔다.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비박계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헤게모니를 쥐고 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에 대해서 친박계가 이제 격렬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내용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이제 가결됐지 않습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전국을 주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특검도 이제 120일 동안 진행되는 데다가 또 국정조사도 아직 상당 기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전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쥘 것이고, 그리고 이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특검 조사에서도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대선까지 이 여세를 몰아서 대선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야권에서 이제 승리하는 이제 그런 로드맵을 짤 텐데, 다만 그 변수는 이제 어쨌든 지금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야권 분열이 얼마나 이제 내년 대선 구도에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이제 보수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이제 로드맵을 짜서 수습해 나갈 것인지,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이 변수에 따라서 내년 대선 국면으로 확실하게 넘어가면서 내년 대선이 어떻게 이제 결론 지어질지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모아질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도 많은 아마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의원들의 모습,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그 계단을 통해서 아래쪽 국회 정문으로 내려가는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밝게 웃거나 환한 표정을 짓는 의원들은 없고 대체로 무거운 표정으로 아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본인들도 의식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 역사에 남을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지 그걸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한테 이제 이 탄핵소추 의결서 이제 정본이 넘어가게 되고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이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딱 도착을 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때부터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한두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난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경우를 보면 한 3-4시간 정도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재에서도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헌재에서는 최장 6개월 동안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 어떤 들끓는 민심이나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국정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아무리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가급적 탄핵 심판을 상당히 서두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 2-3개월 안에는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관련 이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에서 비교적 빨리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지요. 정세균 의장이
세 번 땅땅땅 치는 순간 정지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예. 권한은 모든 권한은 정지되는 거예요. 다만 절차상으로 뭐 소추안을 전달시키고 하는 부분이 좀 몇 시간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지금 이 시점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앞서 두 분이 전망 분석하셨던 대로 230표 이상이 됐을 때 헌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230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장이 쓰여진 국회에서 김영준 교수 그리고 이동우 선임 기자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오늘 2016년 12월 9일을